2024년도 아니면 2025년까지 시장의 전기차의 가이던스라든지 배터리 쪽의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과연 추세적으로 2024년도가 그쪽 업종에게 유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가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2024년도한테 배터리나 이쪽 섹터에게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몽당이 올시다. 뭐 하시나요? 장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슬쩍슬쩍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보고 있었어요. 오늘 거래소가 1.3% 넘게 올라갔었는데 종가는 0.33이네요. 시장이 한번 붕 뛰어져 올라갔다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 오늘이다. 맨날 미국 시장 신고가 가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중화권 시장 빠지는데 초조하다가 이래저래 부양책 나오면서 상해종합, 항생 이런 것들 막 적산명 나오면서 막 올라가는데 안 따라가다가 오늘 오전부터 오늘이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끌어당긴다 했는데 종가는 1% 반납. 자, 오늘 보니까 개인이 거래소를 마이너스 4천억대 조금 안 되게 코스닥을 1,500대 그러니까 양시장을 다 매도한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이 거래소를 3,700억대에 순매수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1,700억대 꽤나 순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매 동향상으로는 나쁜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변동성이 1%나 되는 게 이제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이 결이 달라졌나? 뭐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가는 거 따라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에 우리나라가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소외받고 떨어지는 중국 시장이랑은 또 연동돼서 같이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생기는지 오늘 일단은 그동안 안 보이던 몸통 양선이 조금 커졌습니다. 개미였는데 이제 조그만 풍뎅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몸통이 양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몸통이 커지고 이러면서 지금 요 보름 동안의 움직임과 횡보와 상승 기조로 변하는지 체크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자, 1.64% 상승했고 어제랑 완전히 반대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현재까지는 음선이 어저께 강하게 떨어졌고 오늘 그 세 개가 또 양선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시장지수가 1.6% 상승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업종은 2차전지고 2차전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진행 중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도 그렇고 양극재 대표주들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금일 2차전지 쪽이 상승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추세적 상승의 시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2024년도 아니면 2025년까지 시장의 전기차의 가이던스라든지 배터리 쪽의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과연 추세적으로 2024년도가 그쪽 업종에게 유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가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2024년도한테 배터리나 이쪽 섹터에게는 상방의 방향성을 찾는 재료는 딱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은 LG엔솔이 오늘 3.5%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고점을 부시면서 갱신을 했었는데 금일 3%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런 자리에 지금 여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냐. 중간중간 이런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이런 변동을 끌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섹터의 움직임 속에서 이런 자리 중에 하나인 건가? 라고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3%대, LG화학도 3% 조금 안 되게, 삼성 SDI도 3.7%나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이가 이러고 있어서 이 되반등 에너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되반등 에너지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정도 에너지에서 또 멈추는지는 기준을 잡으면 돼요. 보통은 되반등 에너지가 상승 각도를 못 키우고 덜컥거리고 걸릴 때는 전고점 갱신에 실패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 점을 1차적인 위치로 정해놓고 거기를 못 가서 꺾인다거나 거기를 갔다가 두들겨 맞고 꺾인다거나 하면은 전체적인 추이는 아직은 방향성은 하방을 쭉 보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오늘 2차전지의 모습이네요. 미래에셋증권이 혼자 양선을 4개나 보이면서 쭉쭉 올라오네요. 증권주,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배경은 아무래도 배당이죠. 배당.
배당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막 분기 배당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배당을 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배당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증시 상황에서 개별적인 금융 섹터의 종목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배경은 배당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양이 6% 오른 것도 2차전지 라인에 비슷한 모습이었고 마이너스 쪽에는 묶음이 있다기보다는 화장품 섹터의 일부가 있었고 나머지 것들은 1%에서 2% 하락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대금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대금이 많이 터진 게 HLB입니다. 그리고 종가 최고가로 몸통이 꽉 채여서 끝났어요.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거의 오전장부터 이 종목이 눈에 밟히고 있었어요. 정상이. 대금까지 터지면서 시장의 양선을 딱 끌어당기고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이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삼성전자, 그 다음 초전도체 관련 신성 델타테크. 분봉으로 보자면 한시경부터 매수가 강해지면서 올라와서 이건 오후장 종목이었고 제주반도체의 특징, 전일자의 윗골이 나온 이후에 그 종가를 오늘 갭으로 떨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졌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8%니까 차익에 대한 부분이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한 이틀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떨어졌던 2차전지 라인들, 나무가 특징점이네요. 얘도 XR, VR 관련 비전 프로, 그 다음에 여타의 대기업에서의 그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나무가부터 뉴프렉스 이런 애들이 중소형 관련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비슷하죠, 뽕들이. 그 다음 탑30 라인들. 자, 오늘의 신규 상장주 현대 힘스. 와, 변동률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밑골이 저기까지 달았다가 일단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300%니까 그냥 따스한 걸로 빡 붙었고요. 신규 상장주고 하는 일은 조선 라인이에요. 조선 관련주 중에 K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게 부각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이 매매 자리를 주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가 뉴프렉스. 보통 이렇게 추이가 정별로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고점을 벗겨 올릴 때는 항상 주봉 찍고 항상 월봉 찍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월봉 자리는 여기고 연봉까지 찍어내면은 연봉의 역사적 고가 자리는 12,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이번 타이밍에 출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체크 자리까지 간 거죠. 윌링스, 나무가, XR 여기도 정고점 돌파하면서 일단 끝내서 두 번째 정고점 위치인 요 정도 다시 기준점을 잡고 가는 중. 특징점은 롯데정보통신이었어요. 각각의 그룹사 내에서 IT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2024년도에 IT나 AI에 관련된 움직임들이 거의 전성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S를 비롯해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금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24% 상승이지만 평시에 주봉과 월봉을 찍었던 사람한테는 오늘부로 역사적 신고가를 도달하는 첫날인 겁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상장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신고가로 오늘 첫 들어갔습니다. 52주도 아니고 역사적 단계로 진입하는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정보 분석 차원에서 단계를 넘어가서 연결을 지어보면 LG그룹이라고 이런 데가 없는 게 아니죠. LG그룹에도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지금 비상장이지만 상장을 추진을 계속하는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CNS도 만약에 올해 안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올라온다면 대형 대기업 산하에서 IT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삼성의 SDS, 롯데정보통신, 현재는 코스피 이전 포스코 DX, 그 다음 LG CNS 상장하면 LG CNS, 그 다음 신세계 INC 이런 데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죠. 그 다음이 초전도체 갑자기 또 올라온 모습 하나 있었고 신성이나 파워가 그런 이유였고 엔캠 금일 19% 상승으로 전에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의 음봉을 이겨먹었어요. 이건 추이가 그나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선 가장 세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타의 다른 섹터들이 오늘의 상승 각도가 제한적이었다면 여기는 19% 상승의 앞에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중간중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보단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일부 나왔었네요. 다음 HLB, 다음 신규 상장주, 후발순환매, 산돌, 그 다음 특징, MP, 4x4 이런 애들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 이미지로 보면은 메타버스, 현재 이미지로 보자면 비전 프로 같은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출현으로 소프트웨어 라인까지의 확산 출현 이런 걸 우리가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했던 것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4x4 이런 것들, MP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익 시스템이나 안 보이던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에 대한 몇몇 종목들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떠한 신규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OLED 패널에 대한 확대라든지 XR 기기 비전 프로의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차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네요. 자, 시장을 이끌어가던 반도체 중소형 라인은 오늘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를 여타의 몇몇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이쪽 오늘 부각받은 섹터 내에서 탑30에서 몇몇 섹터가 또 지워지고 그 자리를 반도체가 차지를 하는지 아니면 타 섹터에 대한 매기가 바통을 이어받는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지수단 기준으로 0.33에 그쳤지만 지금의 자리가 오늘 1%대 오전에 올라갔던 이력도 있었으니까 상방 압력도가 계속 중첩적으로 조금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남은 이제 1월달 후반부 잘 대응해서 시장이 낙폭의 반 이상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조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봇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최대한 로봇 같은 게 좋아요. 근데 이 밖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처럼 행동하면 되는 건데 시장이 딱 그 정도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단은 좀 제한적이었고 탑30 시장이나 매매에 대한 이제 기회 자리는 뭐 여전히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서 딱히 그쪽은 나빠 보이진 않고 그래도 시장 지수 전체를 위해서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전제가 시가총액 상위주가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소형단의 순환매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작은 것보다 큰 게 움직일 텐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서 현재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시장을 보고 있으면 되겠죠. 현재는 작은 거, 아니면 언젠간 큰 걸로 옮겨 붙는다. 그랬을 때 지수의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난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목소리 완전 돌아왔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대박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